네, 뒤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1차 한일 협약까지 했죠. 그러니까 고문 정치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일본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1905년 그 5월입니다. 그때 자, 이거는 안 그려도 됩니다.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대략 세계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보면은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아시아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야, 그 진짜 못 그렸다만 하여튼 요 위에 보면은 한국. 자,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 아이들이 있고 쭉 있는데 자, 이렇게 세계 지도 그릴 것도 없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은요 초반에는 일본이 조금 유리하게 싸우는 걸로 죄송합니다. 싸우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하죠. 러시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철도가 개발되기 전이야. 그래서 일본이 미리 공격을 한 거죠. 아직 철도가 완성이 덜 됐으니까 아무래도 군인들이 모이는 속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은 맞았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해군도 초반에 기습 공격을 당한 탓에 해군도 좀 별로 힘을 못 발휘하는 상황인데 당시 러시아의 제일 싸움 잘하고 전투력이 높은 부대는 어디 있었느냐면은 저 끝에 보면은 발트해라고 있습니다. 저 유럽 북유럽 쪽에 있는 바다 그쪽에 러시아의 좋은 배들 싸움 잘하는 배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좀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그 발틱 함대를 소환을 합니다. 그 발틱 함대. 근데 발틱 함대가 오려고 하니까 북유럽에서 요 아시아 끄트머리까지 갈락하니까 위에는 북극이니까 못 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해서 오는데 둘러가지고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몇 달을 걸려가 오는 거야. 몇 달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요 발틱 함대만 오면은 이 유럽에서 이름을 좀 날렸던 함대거든요. 이 발틱 함대가 오면은 일본하고 한판 제대로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큰일 났다. 발틱 함대 와서 제대로 싸우게 되면 이 싸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발틱 함대를 찾은 거야. 계속 일본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배 타고 와가지고 지쳐 있을 때 싸우는 게 낫지. 러시아 돌아가서 좀 쉬다가 싸우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틱 함대를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던 거야. 그 섬이란 섬에 등대를 다 설치를 하고 발틱 함대를 찾는데 여기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 하나가 보인 거지. 예, 그게 뭡니까? 독도지요. 그때 독도에다가 등대를 설치하면서 일본이 자기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독도가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를 찾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발틱 함대가 왔어요. 발틱 함대가 왔는데 야가 올 때 이래 빙 둘러가지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일로 가면 되는데 일본 별거가 하면서 그냥 한반도와 일본 사이를 쓱 지나간 거야. 여기 가면은 대마도도 있거든. 대마도. 요 사이에 대마도 있어요. 대마도. 일본이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은 그 대마도가 원래 섬이 하나였는데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니까 이게 또 여기가 크로시어 해류라고 물살 빠르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섬을 갖다가 남북으로 짜갈라요. 섬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거기에 다리 설치하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딱 러시아 발틱 함대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이 이 러시아가 자랑하던 발틱 함대를 다 때려 부셔요. 그게 그
그거 부순 사람이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해군 제독인 장군인 도고 헤야치로라고. 그죠?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막 많이 나온 얘기. 이순신하고 본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난 이순신에 뭐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그 도고 헤야치로. 여기 그 야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잡은 거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에게 이제 승인을 요구하는 거야. 야, 이만 했으면 됐지? 나 승인해도. 하면서 이때 이제 미국과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란 걸 맺게 되는 거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가스라는 당시에 뭐라 해야 되나? 외교, 총리입니다. 총리. 천황바로 밑에 총리. 가스라. 그 다음에 테프트는 그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라고 나중에 이 사람 대통령 됩니다. 예, 윌리엄 테프트.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뭐냐? 한반도 니 해라. 대신 필리핀 내가 가질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과 일본이 맺은 겁니다. 여기는 일본, 여기는 미국. 일본이 한반도 해라. 우리 미국은 필리핀 할게. 이게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쥐들이 뭔데? 근데 이 시기가 이런 시기란 거죠. 뭐 합리주의니 뭐니 인간의 이성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때 당시에 기본적인 트렌드는 약육강식, 제국주의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영국에게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2차 영일동맹. 영국은 진작부터 일본을 자기네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05년 8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열강의 승인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전쟁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이 쉽게 안 끝나요. 러시아 애들이 그래도 저력이 있어요. 쎄. 자꾸.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싸움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사상자, 전쟁에 있어서는 누가 얼마나 다쳤느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느냐 보면은 거의 1대1에 가까워요. 거의 1대1 교환이에요. 딱히 러시아 피해를 입는 만큼 일본도 피해를 계속 입는 거고, 발틱 함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저항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미국과 영국이 퍼지죠. 밑에서 돈 대주던 미국과 영국이 퍼져. 러시아는 혼내줄 만큼 혼내준 것 같은데, 야,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는 우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중재를 하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을 불러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마에 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일본은 청일전쟁 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생각해서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배상금을 못 받아요. 러시아 애들이 안 줘. 당시 러시아 상황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각지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안 줘. 안 돼. 나 안 해. 야, 왜? 우리 싸움 안 졌어. 우리 싸움 계속 할 수 있대. 더 할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일본에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럼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래가 뼈 빠지게 싸웠어요. 모든 예산 1년 가까이 전쟁을 했으니까, 1년 넘게 전쟁을 했으니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얻어간 게 없어요. 얻어간 게 없어. 그리고 기껏 받아오는 거라고는 미안합니다. 옆으로 좀 넘어갈게요. 북위 50도 이남에 사할린, 그 다음에 쿠릴열도
이런데. 근데 이때는 옛날에 이 땅이 거의 못 쓰는 땅 취급받았거든요. 일본 저 홋카이도 위에 보면은 쿠릴열도라고 섬 있고 산림 있고 막 그런데 거의 뭐 얼음 덩어리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 뭐 열받는 거지. 하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성과는 거두죠. 누가 승인을 한 거야? 러시아가 이제 승인을 한 거야. 무슨 승인? 한반도 니 해라. 조선, 대한제국 니 해라. 이거 알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일본이 뭐를 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 잡아먹어야겠다. 어차피 배상금도 못 받았겠다. 이때 당시에 이 포츠모스 조약을 주선해줬던 사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그 사람 그 다음 해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이거 잘했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상금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국내의 불만을 전쟁 실컷 했는데 얻어온 게 없어요.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해 뭐 하는 거야?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맺은 조약이 뭐냐? 2차 한일 협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차 한일 협약은 뭐냐? 다른 말로 이거를 이래 부르면 더 쉽죠.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을사조약.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다. 을사조약. 자,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치워야겠네요. 자, 통감이 옵니다. 통감. 이 조선의 정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의 정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또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외교권을 갖다가 다 뺏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외교를 못해. 아예 그냥 외국에 있는 우리 외교 기관들 있잖아요. 공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전부 다 철수시켜요.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때 끝나요. 이때 그냥 끝난 거야. 이때 거의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끝났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때 각지에서 엄청난 반발이 벌어지는 거죠. 반발. 이쪽에 적을게요. 반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스티븐스. 스티븐스 암살 뭐 이런 거. 스티븐스 암살. 그리고 오적 암살단이라고 뭐 보니까 뭐 자신회라는 말도 있던데 책에 보니까 이번에 뭐 자신회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도 이건 좀 낯설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뭐 비슷한 거더라고요. 오적 암살단이라고 을사조약을 맺을 적에 일본이 일본 군대로 궁궐을 포위하고 이제 이거를 들이민 거예요. 사인하이소, 도장 찍으이소 하면서 이래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고종은 이래 보다가 쓱 둘러보더니 가요. 뭐 그것도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웃긴데 가요. 가 그냥 가더라니까. 보고 둘러보고 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대만 뭐라 하느냐, 황제는 동의했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하라 하면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거를 사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박재순이라든가 이완용이라든가 권중현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 친일파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종은이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죠. 결국 쥐가 책임졌는데 쥐가 그냥 말없이 떠나갔는데 뭐 변명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나빠요. 끝까지 저항하고 뭐 반대표 날리고 이랬던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책임자가 떠났는데 뭐 이 사람들만 탓해가지고는 될 일이가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얘들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오적 암살단 자신회라는 조직이 생깁니다. 을사조약 도장 찍었던.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민영환이라든가
조병세,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자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목숨을 바쳤어요. 민영환 씨가 먼저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자기가 이게 거의 그냥 나라 뺏긴 거거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분을 못 사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지려고 한 거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만든. 민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저 민씨 그쪽 집안이거든요. 민씨 그쪽 집안. 그래서 사실 내가 젊은 시절서부터 그렇게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기록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 이렇게 만든 데 대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조병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바치는데, 이 사람은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총리.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사실 민감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유명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거를 실었어요. 이 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막 이거 배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내용이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그 한일병합조약 이후, 우리나라 뺏기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친일 의혹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나중에 1910년 진짜 나라 뺏겼을 때는 조용했어요. 이때 거의 나라 뺏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종도 가만히 있었지요. 고종도 가만히 안 있었고 뭐 했어요? 헤이그 특사라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는 특별 사신입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곳인데요. 왜 굳이 헤이그에 보내느냐? 이때 당시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어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만국평화 하니까 이거 우리가 가갖고 억울하면 좀 얘기 좀 들어주겠거니 하면서 보낸 거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다 이씨 이유는 고종이 그래도 자기 친척들 믿음직하니까 3명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가가 뭐 했을까요? 못하지. 일본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뭐가 없어요. 한일협약으로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외교권이 없다고. 외교권이 없는데 왕이 황제가 특별 사신 이런 걸 보낼 수 있나? 보내려고 하면 일본에 물어보고 보내든가 해야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을사조약을 맞이하고 위기가 되니까 미국 고종은 누굴 찾았냐면 미국을 찾았다고. 미국 헐버트라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헐버트한테 사람한테 부탁해서 우리 조미소 통상조약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거중조정이라고 생각납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도와준다 하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 믿고 야 우리 이렇게 했잖아. 도와줘. 되나? 가스로테프트 미략 몰래 약속했는데 이미 다 나눠먹기로 얘기됐는데 되겠나 하면서 나중에요 미국 쪽에서 비웃는다니까. 자들은 자기 손에서 자기 손으로는 하나도 한 게 없으면서 남에게 부탁만 한다고. 그걸 누가 어느 국제사회에서 그걸 받아주겠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하여튼 헤이그 특사 이후에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납니다. 누가? 일본이 화가 많이 나서 고종을 이제 태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고종을 쫓아내고 순종이라는 고종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도 그렇게 기대치가 크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조금씩 간섭을 강화하는 거죠. 차관 정치라고. 차관으로 일본인을 배친을 합니다.
차관이라는 거는 특정 부서의 대빵이 장관이잖아요. 그 넘버 2가 차관이에요. 그 차관으로 일본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제 그 부서 각각의 일에서 일본이 간섭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이렇게 넘어오면서 단계가 계속될수록 일본의 간섭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좀 그림 같은 걸 그린다면 고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간섭하는 거고, 이게 고문이고, 통감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제 간섭하는 거고, 차관이라는 건 속속들이 들어가서 간섭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죠. 네,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돈 없다. 야, 우리 나라에 돈도 없는데 너가 뭔 군대고 우리가 지켜줄게. 군대 해산. 그럼 끝났지 그럼 끝났지. 이때 나중에 보면 일진회 이런 아들 나와가지고요. 일진회 일본에게 나아가자 하는 그 단체 나와가지고 빨리 우리를 잡서 주세요 하면서 하게 되고, 결국 한일 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요. 조선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단 어디? 한반도를 갖다가 일본에서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역 이름으로서의 조선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은 이렇습니다. 대한국 대왕제는 백성이고 뭐고 나라고 뭐고 모든 권리를 일본국 대황제에게 양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고종이 황제가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왕조 시대에 대해서 되게 좀 시니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 불쌍해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가 누군데?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야? 그런 얘기죠. 결국 그래서 나라를 뺏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빼먹은 게 있나? 이토히로 후미, 이 사람 나중에 암살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안중근 씨한테 암살됩니다. 네, 이따가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네.